2026년 세계 경제, 지금 정말 이상한 그림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미국은 금리를 내리려고 엑셀을 밟는데, 유럽이나 호주, 심지어 한국 같은 다른 주요국들은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가던 차들이 갑자기 제각각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주제, 바로 통화정책의 대분기, 이른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이 거대한 흐름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롤러코스터보다 더 아찔했던 2025년 시장을 빠르게 한번 복귀해 볼 거고요. 네. 작년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아야 내년을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6년 시장의 운명을 결정할 네 가지 핵심 변수. 트럼프의 관세와 대법원 판결, 연준 의장 교체, 미국 중간선거,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통화정책의 대분기. 이걸 하나씩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2026년을 이야기하기 전에 작년으로 잠시 돌아가 보죠. 2025년 시장, 정말 한편의 드라마였잖아요. 연초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미국 최고였어요.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이 딱이었죠. 이게 정확히 어떤 분위기였나요? 말 그대로 미국 아니면 투자할 곳이 없다. 이런 심리가 시장을 그냥 지배했던 거죠. 전 세계 돈이 블랙홀처럼 미국으로 막 빨려 들어가면서 미국 주식, 미국 달러 할 것 없이 다 폭등했어요. 아, 맞아요.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면서 다들 이러다 1,500원 뚫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잖아요. 1분기는 정말 미국 자산만의 파티였어요. 맞아요. 그때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히 뒤집혔죠. 2분기에는 갑자기 셀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을 팔아라 라는 구호가 터져나왔어요. 아니 그렇게 좋다고 하던 미국을 왜 갑자기 다들 내던지기 시작한 건가요? 결정적인 건 4월 2일에 터진 트럼프의 관세 발표였어요. 그 한 방에 이러다 미국 혼자 글로벌 경제에서 왕따 되겠는데 하는 불안감이 시장에 확 퍼져버린 거죠. 아,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군요. 네. 투자자들 심리가 극단적으로 돌아서면서 미국 주식, 채권, 심지어 달러까지 동시에 팔아치우는 정말 보기 드문 투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보통은 주가 빠지면 달러는 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그런 공식도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또 시장이 180도 돌변해서 에브리싱 랠리, 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오르는 축제가 시작됐단 말이죠. 여기서 타코, TACO라는 재밌는 말이 등장하더라고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결국 꼬리를 내린다. 아니 근데 관세를 그냥 늦춘 게 전부 아닌가요? 정책 본질이 바뀐 것도 아니고 시기만 조절한 건데 시장이 너무 순진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사실 시장이 순진했다기보다는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속에서 작은 희망의 끈이라도 잡고 싶었던 심리가 더 컸다고 봐야 해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90일 연장하고 또 중국과의 협상 시한을 1년 뒤로 미루는 걸 보면서 시장은 이 사람이 시장을 완전히 박살낼 생각은 없구나. 대화의 여지는 남겨두는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신 거죠. 아, 강한 발언 뒤에 숨은 어떤 협상가로서의 기질을 시장에 간파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 안도감에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됐어요.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오르기 시작했군요. 네. 주식, 채권, 원자재, 가릴 것 없이 그냥 모든 자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던 겁니다.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심리도 있었어요. 바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건데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화폐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거래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연준이 돈을 이렇게 찍어내면 내 주머니 속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겠구나. 차라리 가치가 변치 않는 진짜 돈인 금을 사두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거고요. 그리고 연말인 지금은 잠시 숨 고르게 들어간 거고요. 와, 돌이켜보니까 2025년 시장의 얼굴이 3번이나 바뀌었네요. 미국에 대한 맹신, 그게 무너지자 찾아온 공포, 그리고 작은 제스처에 안도하며 모든 걸 사들인 탐욕까지. 이 세 감정이 2026년에도 반복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2026년의 문을 열어보죠. 1분기부터 아주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트럼프의 관세와 대법원 판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관세 정책 하나가 유지되냐 마냐? 이런 문제 아닌가요? 그보다 훨씬 큰 문제입니다. 훨씬요? 네. 만약에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상호 관세, 이게 위헌이다라고 딱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체가 그냥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요.
트럼프는 이 관세로 걷어들인 막대한 돈으로 재정 적자도 메우고 그걸로 국민들한테 돈도 뿌리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책을 실행할 총알이 사라지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자금줄이 막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재정 문제, 성장률 문제가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판결 하나가 2026년 미국 경제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첫 단추부터 아슬아슬하네요. 그러고 나면 2분기에는 미국 경제의 방향키를 쥔 연준 의장이 바뀝니다. 제롬 파월 의장 임기가 5월에 끝나죠. 네, 시장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는 금리를 팍팍 내려줄 사람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나와요. 자료를 보면 차기 의장 후보가 파월 의장이 퇴임하기도 전인 1월부터 연준 이사로 먼저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연준 회의실에 현직 의장이랑 자기를 밀어낼 차기 의장이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 그림이 나오는 건가요? 생각만 해도 분위기 정말 싸하겠는데요? 바로 그 어색한 상황이 시장에는 엄청난 혼란을 주는 거죠. 파월 의장은 사실상 레임덕 상태에 빠지고 시장의 모든 관심은 새로운 이사, 즉 미래의 의장 입에 쏠릴 거예요. 아, 시장은 벌써부터 새 의장이 오면 금리 대폭이나 하면서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시장은 늘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역설이 발생한다고 나와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장금리는 오히려 오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건 경제학 교과서를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 아닌가요? 보통 기준금리 내리면 대출금리도 따라 내려가야 정상인데. 그렇죠. 이건 시장이 연준의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거의 연준의 권위에 대한 도전처럼 들릴 수 있죠. 네, 거의 반란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연준에 대한 시장의 반란이 2026년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 의장이 와서 아직 물가도 불안한데 시장 환심을 사려고 기준금리를 팍팍 내려요. 그럼 이걸 지켜보는 채권 시장의 똑똑한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금리 내린다. 돈 빌리기 싸지겠다가 아니라, 아, 저렇게 돈을 풀면 나중에 물가 폭등해서 내 돈 가치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걸 자동차로 비유해 볼게요. 연준 의장은 운전사고 기준금리는 브레이크예요. 운전사가 차 속도를 좀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는 거예요. 금리 인하죠. 그런데 뒷좌석에 탄 승객들, 즉 시장이 저 멀리 수십 킬로미터 앞에 있는 낭떠러지,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먼저 본 거죠. 어... 너무 무서우니까 막 차에서 뛰어내리려고 아우성이에요. 이 위험한 장기 여행, 즉 장기 채권에 계속 타 있으려면 훨씬 더 큰 보상, 즉 높은 금리를 달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운전사는 브레이크를 밟는데 차 안은 오히려 더 아수라장이 되면서 장기 여행 비용, 즉 장기 금리는 더 비싸지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이미 2025년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작년 9월부터 연준이 기준금리를 꽤 많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2년물처럼 단기 금리는 제자리 걸음이었고 10년, 20년, 30년짜리 장기 국채 금리는 금리 인하 전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와, 연준 말을 정말 하나도 안 들었네요. 네, 연준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시장은 널 못 믿겠다, 미래는 더 위험해 라고 외치면서 반대로 움직인 거죠. 2026년 새 의장이 마주할 현실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연준 의장이 누구냐에 따라 통화 정책이 흔들린다는 건데 결국 그 의장을 임명하는 건 정치 권력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하반기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결과가 이 모든 그림을 또 한번 뒤엎을 수도 있겠네요. 네, 흐름을 정말 잘 짚으셨어요. 정치와 경제가 완전히 얽혀 들어가는 거죠.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하원에서 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만약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레임덕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지지율이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공화당의 심장부 같았던 마이애미에서 30년 만에 민주당의 자리를 내준 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번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가 될까요? 단연코 감당 가능성, 즉 affordability 문제입니다.
얼마 전 뉴욕시장 선거에서 조란 마단이라는 무명 후보가 감짝 당선됐는데 이 사람의 핵심 구호가 딱 그거였어요. 월세 너무 비싸고 장바구니 물가 너무 올라서 우리 더는 못 살겠다. 이 외침이 서민들의 마음을 정확히 관통한 거죠. 그 감당 가능성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사실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에서도 가장 뜨거운 주제잖아요. 맞아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이 이슈가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그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국민 1인당 $1,000나 $2,000짜리 수표를 뿌리는 식의 현금 살포 정책을 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는 정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겠군요.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보죠. 2026년의 가장 큰 그림, 통화정책의 대분기. 2015년에도 비슷한 말이 있었다고요? 그때랑 지금은 뭐가 다른가요? 2015년의 대분기는 되게 단순했어요.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유럽은 돈을 풀고 딱 두 팀으로 나뉘었죠. 하지만 2026년의 대분기는 훨씬 복잡한 다자구도예요. 그룹을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확실하게 금리를 내리는 팀은 이제 미국뿐이에요. 미국 혼자 인하 그룹이군요. 네, 그리고 둘째, 금리 인하를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거나 슬슬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는 동결인상 고려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호주, 캐나다,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아예 독자적으로 금리 인상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와, 이건 정말 과거처럼 미국이 기침하면 전 세계가 감기 걸리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처럼 들리네요. 각자 자기 살 길 찾아 나서는 거잖아요. 그럼 이 현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이론적으로는 미국만 금리를 내리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경제학 시험 문제에 답을 쓴다면 달러 약세가 정답일 겁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장기금리의 역설처럼 현실은 교과서대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2026년 외환시장의 핵심은 방향성이 아니라 엄청난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아니라 변동성이다. 네, 2025년 원달러 환율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연초에 1,480원까지 치솟았다가 순식간에 1,347원까지 곤두박질 쳤죠. 네, 정말 아찔했어요. 그러다 지금 다시 1,470원대까지 올라오는 거대한 V자 모양을 그렸잖아요. 위아래로 130원 이상이 널뛰기를 한 겁니다. 2026년에는 이런 살벌한 변동성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방향을 예측하고 베팅하기보다는 언제든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머릿속이 정리되는 기분입니다. 2025년 시장을 휩쓸었던 맹신, 공포, 탐욕이라는 세 가지 감정을 복귀하고 2026년의 향방을 결정할 네 가지 열쇠, 관세 판결, 연준의 어색한 동거, 중간선거, 그리고 각자 도생의 대분기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결국 2026년 시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꼽으라면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정말 안개 속 같은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방향의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이 변동성이라는 파도 자체를 어떻게 탈 것인지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정치가 중앙은행을 어떻게 흔드는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죠. 만약 시장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기금리를 올리면서 반란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중앙은행이 정제를 통제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린다는 뜻 아닐까요? 중앙은행이 아니라 시장이 실질적인 금리를 결정하는 시대가 온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2026년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